신혼집이 월세집이에요. 신혼집이 단칸방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네, 맞아. 그러니까 집을 안 해와 아내가 결혼을 함에 있어서 잣대가 되는 사이는 아니에요, 일본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박간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뭐 박간혜도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고 옆에 있는 우리 춤이고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국제 결혼을 한 한일 부부잖아요. 와, 국제 결혼이네요. 우리. 국제 결혼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과거형이 아니야. 예. 박간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뭐 일본이랑 한국이랑 결혼할 때 뭐가 다른가요부터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 결혼에 있어서 남녀가 결혼에 있어서 뭐 사랑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경제적 요건 이라는 면에서 확실히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예, 어찌 보면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 한일 간에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일본 리크루트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잭시라는 잡지입니다. 제일 유명한 결혼 관련 그렇죠. 잡지. 결혼식의 돈, 기초지식 있잖아. 일본에서는 뭐 결혼하고 싶은 커플 많죠? 니들 돈 있니?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한단다, 평균이, 일본에서는. 이래서 이제 해놓은 건데, 전체 총액은 469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평균, 우리나라 돈 5천만 원은 필요하다, 대충. 그 중에서도 결혼식 비용이 평균, 뭐 362만 원, 우리나라 돈 3,600만 원, 이렇게 결혼식 비용을 치는데, 솔직히 이렇게 안 듭니다. 그리고 요새 정말 둘이서 500만 원, 5천만 원도 없습니다라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 자체를 안 한다라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지도 필요 없다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결혼식, 그 다음에 피로연, 그러니까 약혼할 때 식사회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혼식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반지, 예물,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선물 비용, 대충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는 사람을 이제 뭐 얼마나 부를까, 초대한 사람들을 따라서. 왜냐면 이제 일본은 딴 게 아니라 사람들 부를 때 예식할 때 두당 돈이 좀 비싸요. 맞아. 그러니까 뭐 몇백 명씩 부르고 그런 건 잘 없고, 뭐 이제 수십 명 단위인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좀 비싸게 해놨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왜냐면은 밑에 쭉 나오는데, 결혼은 나가는 돈만이 아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안심해라. 맞아. 와, 결혼식 비싸. 우리는 못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아니라, 일본은 그러니까 부조금 이 단위가 세니까, 어떤 사람을 초대하면 달라가지고, 니들이 아까 말한 5천만 원에서 한 2천 정도 이상은 이게 이제 리턴이 온다. 추구금의 총액은 평균 227만 8천 엔. 야, 엄청나네. 결혼 비용이 대충 우리나라 돈을 한 5천만 원 정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추구금으로 들어오는 게 2천만 원이 넘어간대잖아. 결혼식 갈 때 뭐 최저 30만 원 필요하니까. 그렇죠. 친구 및 동료가 3만 원, 우리나라 돈 30만 원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은사, 그 다음에 상사, 이래가지고 상사 5, 5. 아니면 정말 좋은 상사 10. 그러니까 뭐 50만 원, 우리나라 돈 100만 원 정도 축의금. 예, 맞아. 그러니까 친족도 뭐 6만 9천 이라는데 이건 무슨 친족도 기본 10은 들고 와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밑에 나오죠. 부모로부터도 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맞아.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돈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78.6%, 받은 평균액은 합쳐서 192만 원이니까 한 부모님에게 한 2천만 원. 아, 돈이 지금 없네? 부모님한테 한 2천만 원 땡겨. 그리고 좀 본인이 있던 돈이랑 하면은 그래 좀 어좀 빌려와. 대신 괜찮아. 왜? 이걸로 돌아오니까. 일본에서 부모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뭐 아들을 결혼 보낸다든지 딸내미를 결혼 보낼 때도 그렇게 막 돈이 나간다는 개념 잘 없습니다. 진짜 잘 사는 집 아니고 일반 평민 입장으로는 그냥 니들 모아놓은 돈 아니면 좀 부족하면은 합쳐서 우리라도 2천만 원이니까 1인당으로 나누면 한 1,000만 원 정도겠네요. 이 정도는 좀 보태줄게. 불러봐라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정말 일반적인 결혼의 형태. 그러니까 뭐 한국이랑 일단 그리고 이제 하객 문화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뭐 부모님 친구분이 오는 결혼식은 물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주인공은 이제 있잖아, 자식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지인들이 있잖아요. 끼리 모아서 어찌면 좀 소규모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수십 명 단위 아니면 10명 이내 이러고 결혼하는 것도 꽤 많이 스몰 웨딩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100명 이상 넘어가는 이런 결혼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왜 사람을 못 늘리냐면은 두당 들어가는 이 호텔에 이제 돈이랑 이제 그게 비싸고 이런 브라이들 호텔 돈이랑 그런 게 비싸기 때문에 수익을 받더라도 그렇게까지 이게 막 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장소에 따라 가지고는 초대 받는 사람도 어떤 느낌입니까? 이 결혼 재밌겠다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분 일단 기본 베이스가 이걸로 가다 보니까 그렇잖아. 이게 일본 사회에서도 여러분 이게 돈이 큰 금이에요. 커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결혼식 오세요 이랬는데 그 사람이
30만 원을 들고 거기 가겠어? 축의금이 좀 높은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도 좀 어느 정도 있잖아. 이 친구라면 이 정도 주면 내가 나중에 그것도 결혼하면 또 그지? 리턴해주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축의금 문화 어찌 보면 이 금액 자체 때문에 좀 약간 소규모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시. 이거를 싸다고 느끼신 분과 아닌데 저것도 비싸 느낀데 이렇게 분이 있을 건데 이 차이가 크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뭐 요즘은 남자가 집해오는 건 날 같다라고 하더라도 옛날 관념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집, 마이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좀 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당장의 여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안에 있는 가전이 있잖아요. 이런 가전 가구 같은 거를 채워야 된다라든지 결혼 문화니까 그런 거 있을 텐데 일본은 그게 아닙니다. 일본은 일단은 맨몸에 결혼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결혼식, 신혼여행 아니면 뭐 있잖아 결혼 반지 뭐 예물을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 비용만 있으면은 일단은 스타트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은 그러네.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분들은 좀 그런 개념 아직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렇죠. 뭐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네요, 별로. 특히 일본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나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부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은 굳이 뭐 월세를 산다라든지 둘 다 뭐 돈이 없더라도 아니 뭐 요새 뭐 집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둘이서 좋으면 되는 게 아닌가부터 이래가지고 결혼함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있잖아. 예를 들어 신혼집이 월세집이에요. 신혼집이 단칸방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네, 맞아. 그러니까 집을 아내와 아내가 결혼을 함에 있어서 잣대가 되는 사이는 아니에요, 일본은. 특히 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니까. 예전에 그래도 안 해보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월세집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 방 2칸에다가 좀 괜찮은 집이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라도 상관없어. 점점 있잖아. 더 허들이 낮아지는. 점점 많이 낮아지는 게 최근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안에 들어가는 가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일본 신혼집 가전이라 해서 제가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도 진짜 쪼매난 냉장고, 싼 전자레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수 살림 가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우리나라 사람 느끼기에는 좀 뭐라 해야 돼? 약간 좀 없어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진짜 뭐 이 정도로도 대충 뭐 시작한다. 아니면 있잖아. 원래부터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들어 혼자 살았어. 한 명이. 그러면 쓰던 가전 있잖아. 들고 와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맞아. 뭔가 새롭게 산다. 살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당장 일본은 전세가 없기 때문에 사거나 월세거든요. 그런데 뭐 결혼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한다라는 게 정말 기본적으로 깔린 사회입니다. 저는 5살이랑 결혼해서 시부모님 많이 집에 대해서 신경 쓰시니까 많이 놀랐네요. 그렇죠. 예,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추미코에게 집 얘기를 했을 때 추미코는 아니면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결혼해서 막 월세집 사택이었으니까 그거는 저는 와 좋다 넓어졌다 하고 많이 기뻐했었는데 그렇죠. 많이 걱정하셨죠. 그렇죠. 괜찮아라고 결혼했는데 괜찮아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일본인 와이프의 좋은 점. 집을 신경을 안 쓴다. 대기업 회사라든지 제조업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사택을 많이 줍니다. 일본은. 사택을 주거나 아니면 집에 대한 이제 월세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다가 어차피 일본 기업 처음에 들어가면 월급도 적어. 그러니까 거기서 사택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그러다 돈 좀 모으고 보너스도 모아. 그러고 네가 35년짜리 론을 사가지고 이 사택을 비우거라. 일본에 뭐 일하는 90%의 사람들이 셀러리맨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택, 돈 모으고 독립 그리고 그 빈 사택은 다른 신입사원에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이런 로테이션 순환을 시키는 게 일본 사회의 문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할 때 뭐 집을 자가를 가지고 결혼한다는 개념 자체가 타마노코시 결혼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남자 집이 아니면 여자 집이 뭐 정말 잘 사는 우리 아들은 뭐 이건 이 정도 기본으로 가야 돼 그런 집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집에 대해서 결혼해서 필요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안 나와요. 차라리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신경 쓰는 게 결혼식을 할 때 몇 명을 부를까? 결혼식을 어디서 할까? 이게 오히려 더 이제 결혼할 때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에서 어쨌든 코로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그 결혼 비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내려갑니다. 이제 사람을 원래 일본 아까 축의금 세니까 많이 그렇게 안 부른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안 부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뭐 결혼식 간략하게 합시다라는 추세였어요. 몇 년 전부터. 그렇죠. 더욱더 가속화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 때는 스몰 웨딩 한다 이러면 그래도 좀 눈치 보는 게 있단 말이야. 돈이 없는가 봐. 그래도 진짜 돈이 없는가 봐. 그래도 가서 좀 하는 게 나은데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코로나라서 사람 못 부르면 이러면 일본에서도 어쩔 수 없지. 코로나니까 우리 이 기회에 이런 스몰 웨딩으로 후딱 해버리자 라는 사람도 오히려 있는 겁니다. 결혼식, 피로연, 웨딩 파티의 총액이래 가지고 초대객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9명 미만, 10명에서 19명, 20명, 29명 이래서 밑에 숫자인데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가는 거야. 아까 말한 뭐 그렇죠. 400만, 4천만 이렇게 늘어나니까 사람만 적게 하면은 결혼식 비용 적네? 대신 그것도 있단 말이야. 비용도 적은 대신에 들어오는 돈도 적네? 축의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결혼도 있잖아요. 이게 좀 일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손해를 안 보는 흑자 결혼을 해보자 이런 사람도 꽤 있단 말이에요. 막 기본적으로 못하지만 어. 막 적자를 얼마나 그 적게 해보자.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금액 기본 누가 어느 정도 깔아주는지 알기 때문에 이번 결혼을 우리가 스몰 웨딩으로 할 건데 부를 때 이분을 부르면 대충 얼마나 나올 것 같고 두당 거기가 또 멀리 있는 친구를 부르게 되면은 아시다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교통비를 일본 비싼 교통비 흔히 말하는 신칸센 비행기표 값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단가가 높으신 분을 부르면 어머나 세상에 라는 식으로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적으로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둘이 맞대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 꽤. 거기다가 또 그러나니까 문제가 더 생기잖아요. 일단은 결혼하려면 남녀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하니까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 최근에 있잖아요. 이거 혼활 실태 조사인데 이게 뭐냐면 콘카츠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일본어로는 예. 결혼 활동, 뭐 혼인 활동이라는 표현인데 결혼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제 찾으러 다니는 그런 성인 남녀를 두고 혼활, 콘카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실태를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 맞선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결혼 사이트 등록을 해가지고 매칭 사이트 매칭 이래가지고 남녀 매칭 그래서 이제 이게 뭐 3년 연속 가구 채용이지.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본도 뭐 홍기가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20대 때 결혼하는 게 어차피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본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들이 이제 아들 딸이 뭐 20대 후반, 뭐 30대가 다 됐는데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아니 요새 이런 게 있다는데 이런 기사 링크 라인으로 링크 딱 이래가지고 등록 한번 해봐. 코로나라서 만남이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좀 있잖아요. 많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도 많이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부모님이 그런 결혼 정보 회사 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뭔가 좋은 사람 없으니까 상담하러 가는 거. 그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일본에서 뭐 초식남부터 이래가지고 결혼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안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부모님 세대들은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결혼을 해야지 사회적으로 한번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있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차등동 결혼을 하세요.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좀 세대 감각 차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든 결혼을 해라 라고 말하는 자체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야. 왜냐면은 이것도 좀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 남자친구 없는 비율은 얼마나? 남친 없는 역사는 연령 비율. 결혼 욕망 있어 없을까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일본 전국에는 1000명의 미혼 여성 16세부터 49세를 대상으로 넓다. 남친이 없는 비율과 남친 없는 역사는 나이 있잖아. 일본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없는 한 번은 사귀어 본 적 없는 역사 얼마나 되나요? 제 나이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모태솔로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내는 거죠. 현재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예, 65%. 아니요, 35%. 1000명 중에. 그러니까 1000명 중에 65%는 남친 있고 35%는 없다. 연령대 나오는 거예요. 뭐 10대 63, 20대 54. 20대는 50%가 없네요. 결혼 욕망을 가진 사람의 비율. 남친이 없다라고 대답한 652명분의 미혼 여성에게 결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라잖아. 스트레이트 하네요, 일본은. 예. 55%. 반 이상은 결혼은 하고 싶다, 언젠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자료를 보니까, 저 사람은 상대방은 없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욕망은 있네? 혼인에 대한 욕구가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없대잖아. 이게 있습니다. 가자. 등록하세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저런 걸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뭐 저런 자료를 떼는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좀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나는 흔히 말하는 상대방 조건이라든지 맞선보다는 연애 결혼이 좋아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그런데 그런 의식돼 있잖아.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상대방을 찾기가 힘드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일본에서도 라는 식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웨딩 자체는 스몰 웨딩, 돈은 필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남녀 둘이 몸만 가면 되니까 결혼이니까 상대방이 없어요. 연애? 무슨 소리 연애야? 그냥 등록해가지고 좀 찾아보면 되지. 우리 애가 연애를 안 해서 엄마가 왔어요. 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렇죠. 결혼할 때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래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도 스몰 웨딩, 아니면 뭐 결혼 정보회사 이용이라는 문화가 좀 더 촉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뭐 한일 간의 이제 결혼의 관념의 차이랑 플러스 해가지고 요새 일본에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실태로 좀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를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